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BMW를 탑니다. 버스의 B, 그리고 지하철을 말하는 메트로의 M, 걷다의 워크의 W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언제부터 정부는 그동안 왼쪽으로 오르내리던 것을 오른쪽으로 이용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소 불편했지만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을 두고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우둔한 사람들이라 봐야 할까요?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괴성을 지르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던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또 다른 장애인분이 그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소로 하는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힘내. 우리 다 같이 살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상일 듯 합니다. 요즘 상당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버티며 살아가야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내일은 저는 연희동 어느 한 기사식당에 시래기국과 간고등어 구이로 저녁을 할까 합니다. 6,000원입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뉴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아시안게임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쇼트트랙 소식이 있었죠? 네, 그 쇼트트랙 그 심석희 선수가 오늘 네.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그 아시안게임 1000m 결승에서 네네.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또 오늘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우승하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어제 그 심석희 선수가 좀 마음고생했었던 그 선수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 심석희 선수가 어제 그 500m 결승에서 중국의 그 판커신 선수가 왼팔을 뻗어서 심석희 선수의 그 다리를 붙잡았고요. 중국 선수의 그 나쁜 성과 석연찮은 판정 속에 노메달에 그쳤었는데 또 오늘 2관왕에 오르면서 그 마음고생을 씻어냈습니다. 이 쇼트랙을 보면은 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경기 같은데요. 앞으로 이 중국의 편파적인 뭐 판정이라든지 또는 이 눈 감아주기, 할리우드 액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판커신 선수가 사실 2014년 소치올림픽 때도 그 1000m 결승에서 또 우리나라 박승희 선수를 막기 위해서 팔을 뻗었던 또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서는 또 반칙왕으로 유명한 선수고요. 또 심석희 선수는 오늘 경기 후에 그 인터뷰에서 또 중국이 올림픽에서 거칠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내가 그 스피드를 좀 더 키우겠다. 또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참 우리나라 선수들 참 착해요 보면.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 상관왕 됐죠. 네, 그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에서 주영준, 김민석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또 어제 5000m와 오늘 1000m를 포함해서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부상 투혼이라고 하던데. 네, 그 이승훈 선수가 사실 이번 달 초에 세계선수권 팀 추월 경기 중에 넘어졌고요. 본인의 스케이트 날에 그 오른쪽 정강이를 베이는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또 아시안게임 포기를 고려했었지만 또 팀추월에 함께 나서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출전을 강행했고 또 오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야구 대표팀 오늘 평가전 했습니까? 네, 다음 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둔 야구 대표팀이 오늘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 일본 요코하마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또 아쉽게 그 2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 선발 등판한 그 좌완 양현종 선수가 2이닝 동안 1실점했고요. 대표팀은 그 이외에 그 양의재 선수가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 8회 이대현 선수가 1사 1삼루에서 그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아쉽게 졌습니다. 이 요코하마 팀이 프로팀입니까? 아니면 마이너리그 팀입니까? 아마추어 팀입니까? 네, 일본 프로야구 팀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19일에는 또 요미우리와 평가전을 치렀고 그때도 0대4로 지면서 또 두 차례 그 평가전에서 2연패를 당했는데요. 또 그래도 김인식 감독이 또 열흘 동안 전지훈련에서 성과는 있었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프로축구가 이 공환증이라 그럽니까? 한국을 좀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특히 프로축구에서 또 세계적인 선수 영입에 나섰는데요. 또 이번에는 또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또 루니 선수의 그 중국 프로축구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 광저우 헝다와 베이징권이 또 그 주마다 지급하는 금액 10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또 루니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루니 선수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큽니다. 주에 10억 6천만 원이라고요? 네. 한 주에요? 네, 그 10억 6천만 원이면은 그 세계 최고 금액인데요. 현재 그 중국에서 뛰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 출신 테베스 선수가 주급 9억 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그 테베스가 중국에서 뛰면서 또 하루에 스포츠카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번다. 또 이런 기사도 내보냅니다. 1년이면 52주니까 1년 연봉이 520억 정도 되는군요. 네, 그 시즌 중에 계산된 금액이고요. 또 1년 내내 하진 않고 한 9개월 정도 하니까 또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스포츠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20% 벽을 넘어서 상승 이면에는 보수의 역선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번 주 발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정한 한 언론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지금 발표됐던 것들이 다 20%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상승세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그 전에 누구의 상승세가요? 안희정 지사의 후보의 상승세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제 조금 주말을 거치면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한 20% 정도에서 지금 22, 3까지 이렇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안희정 지사의 이 지지율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거냐. 글쎄요. 누구 지지층을 과연 뺏어온 거냐. 그다음에 지지층의 분포가 어떠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좀 분석을 다각도로 좀 해보니까 보통은 이제 반기문 지지층을 가장 많이 흡수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문재인 지지층을 가장 많이 흡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기문, 세 번째 안철수. 이런 지지층을 다각도로 흡수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지층을 실질적으로 그 정당 지지층별로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안희정 지지에 한 3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 지지층들이 또 한 30%, 무당파가 한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파가 전폭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의 지지가 가장 두텁고요.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는 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연령층에서 전 이념 성향층에서 고루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형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안희정 지사 지지층의 이제 구성, 그다음에 그 상승 부분에서 주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충청 지역에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5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또 뭐 중도나 이제 보수층에서도 많이 주목했고 이래서 이제 그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자꾸 쓰이는데 그렇죠. 역선택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후보를 더 돕기 위해서 상대의 약한 후보를 지지를 표명한 이런 이제 전략적인 선택 어떤 그런 의사표명을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 사실 아직도 여전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뭐 뚜렷하게 주목될 만한 후보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 전반이 과연 이제 이 야당의 경선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오히려 중도나 보수층 유권자들조차도 그럼 이제 정권 교체가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문재인이 더 나으냐 아니면 안희정이 더 나으냐는 관심이 어떤 선택적인 표명인 거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서 뭐 일부러 이제 어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선택이라는 뭐 말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정의를 내려야 되지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보수, 진보 거기다가 이제 중도까지 새로운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중도가 뭡니까? 지금 보통 이제 중도 하면 보통 이제 중도 성향들을 분석을 해보면 좀 실용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층들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는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뭐 어떤 모아진 어떤 실체적인 노선이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좀 태도를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 노선보다는 좀 온건 성향들을 좋아하고요. 극단적인 진영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강하죠. 근데 중도의 깃발을 들고 하나의 그 세력을 모은다.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내에서도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요.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중도의 깃발을 들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그다음에 손학규,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중도층을 중도 인사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이제 총선하고 그 이후에 현재 탄핵 구명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대선을 놓고 최근에 이 중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에는 현실 정치 갖고 있는 어떤 구도의 변화 속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야 보수와 진보 이게 대결 구도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을 때는 성향상 중도로 분류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도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어떤 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명확치가 않고 거기에 어떤 깃발을 꽂기 쉽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나 진보를 표방한 정당, 그것도 주류 정당이 굉장히 강성으로 치우치면서 그 보수 유권자가 보수 정당을 대부분 지지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진보를 표방한 정당을 다 같이 지지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극보수와 극진보로 나누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중도 진영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은 이제 현재 자유한국당 기존의 새누리당이 굉장히 강성 보수를 이렇게 치우쳐가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그 당을 지지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뭐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로 떨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중도라는 진영이 확보되는 그런 현상적인 측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와 진보와 중도라고 하는 것을 표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몇 퍼센트 뭐 극보수 뭐 보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보수 진영은 한 몇 퍼센트의 표를 형성하고 있고 진보는 한 몇 퍼센트를 형성하고 있고 중도는 몇 퍼센트지 이걸 요즘에 조사를 해보면 보수가 한 25 정도가 나오고요. 중도가 이제 한 45까지도 나옵니다. 40에서 45까지. 그리고 이제 진보가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비해서는 진보가 좀 높지만 요즘에 이제 중도가 상당히 그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상일 대표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물론 이제 이게 현실 정치랑 물려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과거에는 4대 2대 4 분석이 많았습니다. 보수 진보가 각 40이고 중도가 한 20%쯤에서 그 중도 진영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선거 승패가 좌우된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수가 많이 사실 떨어져 있죠. 떨어진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숨은 보수냐 아니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샤이 보수 얘기. 오늘 아마 자유한국당은 그거 가지고 또 토론회도 한 모양인데. 저 그 자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 유권자는 지금 여론조사상 만약에 25% 나오더라도 실제적인 만약에 그 가치관 측정을 해보면은 뭐 40%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샤이 보수라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수를 찍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수 정당을 찍을 만한 정당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상에서도 응답을 회피하거나 내지는 나도 그냥 중도라고 말을 해버리는 분이 많아졌는데 이건 태도 변화를 수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현실 정치의 정치 세력과 유권자들의 어떤 응답이 같이 이렇게 조응하고 변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나 더 보태면
그 중도층들은 네. 결국 진보나 보수 진영 중에서 누가 예. 더 유능하냐, 누가 더 정권을 잡을 만한 적임자냐 이걸 좀 따져보고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들은 어떤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네. 굉장히 열광합니다. 예.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다 옛날에 또 안철수 대표처럼. 예.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이 만약에 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열기가 금방 식죠. 그런 현상들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수나 진보는 상대적으로 보면 진영 논리도 좀 있고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 있어서 이게 한 번에 막 꺼지지는 않습니다. 팍 빠지지 않는데 네. 상대적으로 중도는 그렇게 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도 금방 식는 그런 그렇죠. 어떤 현상도 반기문 전 총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보수가 많이 주목하긴 했습니다만 예.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었는데 네네. 뭐 귀국한 이후에 한 3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급속히 빠졌는데 신상을 포장했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죠?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사실 그런 어떤 중도 진영을 좀 포괄하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뭐 꼭 그 부분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 네. 의원이나 네.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중도층 유권자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어떤 콘텐츠랑 결합이 안 되면서 주목을 못 받는 사이에 오히려 지금 진영 논리를 좀 뛰어넘는 행보를 계속 보였던 안희정 지사가 주목을 받아버리는 이런 그래서 중도층에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안 지사,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한 분하고 인터뷰하다가 제가 여왕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여왕벌 일로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다 보니까 저 사람 덩치 큰 일벌이었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다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는데 안희정 지사가 요새 지금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는 반면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갈까? 그 신의 한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젠가에 그저께 선한의지 발언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문맥의 앞뒤가 뭐 어떻게 잘렸건 간에 일단 언론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안희정 지사의 어떤 설화라고까지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어떤 영향이 앞으로 있을까요? 이런 네. 내용들이. 예, 일단은 뭐 그 중도 보수층들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네. 첫 번째로 보면 일단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유력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예.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포용하려는 자세가 예.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층이 집권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까지 포용하려는 자세가 정서적으로 좀 와닿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본선 국면에 들어가 보면 안희정 지사는 아직 검증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이게 검증 국면에 들어가면 혹시 낙마할 가능성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예.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또 잘했던 행보를 본다면 예. 예능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인지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방송사 예능 출연을 많이 하면서 예. 어쨌든 감성 행보가 좀 통한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외곽을 흔드는 예. 이 전략이 좀 먹힌 측면이 있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그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예. 뚫고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 외곽을 치고 흔들어 갔는데 그게 좀 통한 측면이 외곽이라는 건 뭡니까? 보수층, 중도층. 보수층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모두 다 안희정 띄우기에 좀 나섰죠. 꽃길을 걸었던 겁니다. 검증하지 않고 일단 좀 싸움이 재밌어져야 이 언론 같은 경우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가 여러 가지 수혜를 좀 입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신의 한 수 이 발언이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과의 당 강령의 차이가 없다. 네. 연장하겠다. 예. 개혁 과제에 대한 동의만 한다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명하셨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리 후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시고 계세요. 이게 전략적 부분이 아니라 소신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듣고 계십니다.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